네, 당의 진상조사를 받지 않은 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만 이마저도 잇따라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상임위 때 코인 거래를 한 걸 사과하면서도 불과 몇천 원 수준의 작은 거래였다고 주장했는데 거래액을 저희 취재팀이 따져봤더니 당시 시세 기준으로 2천만 원이 넘는 걸로 추정됐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만자를 뺀 걸까요? 오히려 해명에 급급한 이런 태도가 자충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0.99개인가 0. 몇 개라고 해서 금액은 액수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0.99개? 0.0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액수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천 원 정도 몇천 원이요? 수준입니다. 네. 당시 거래 내역을 분석해 보면 이런 김 의원의 해명은 사실과 달라 보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민주당이 뭐만 있으면 뭐 전화 검찰 탓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니 국민들께서 익숙해지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이런 김남국 의원의 행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치 여담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성기 SBS 논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민성기 의원, 이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가상화폐 거래 의혹을 제기했더니 자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어준 씨가 그럼 돈을 얼마치나 했냐 그랬더니 몇천 원 수준이다. 이 가상화폐가 0. 몇 개 거래해서 몇천 원 수준이라 얘기했는데 자 이마저도 SBS 취재진이 바로 검증에 들어갔더니 몇천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전말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저희 SBS 취재진이 코인 전문가들과 함께 한번 김남국 의원의 그 거래 내역을 분석해 봤는데요. 일단 지난해 11월에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6차례에 걸쳐서 그 코인을 거래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올 3월에 법안 심사 소위 때도 5차례에 걸쳐서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해 5월 9일에는 그 4가지 코인을 이제 사고 팔았는데 거래액을 추정해 보니까 그때 거래액만 봐도 2,300만 원이 넘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질문은 같은 당이신 전재수 의원께 먼저 여쭤봐야 되겠네요. 자, 김남국 의원 평상시 좀 아시죠? 저희가 21대 국회 들어가지고 네. 이게 코로나가 2년 이상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이게 같은 상임위에서 같은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으면 네. 사실은 그동안 이제 식사 자리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제한됐기 때문에 네.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같이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신 적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고 또 현직 의원이고 상당히 총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한 얘기가 이 한나절이 못해서 지금 들통이 날 게 저 같은 사람이 보통 생각하기에도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거를 김남국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왜 이런 거짓 해명을 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더더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은 이제 통칭해서 뭐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 전자화폐 뭐 이렇게 부르다가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자산으로 이제 통칭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어떻든 이제 디지털이기 때문에 흔적이 다 남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거짓말 해가지고 잠깐 그 순간은 어떻게 넘어가더라도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더더구나 또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게 해명과 설명이 뭐 하루 이틀 2, 3일 늦을 수는 있어도 이게 거짓말로 이게 그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치명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또 해명하고 설명해야 될 기회가 있으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리면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의 힘은 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의 신뢰가 떨어져 버렸다. 그럼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이 정치 생명 자체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좀 해명이 좀 2, 3일 늦을 수는 있어도 이게 거짓으로 들리는 이런 해명은 오히려 지금 이 사태를 더 키우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박형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의원이 사태 초기부터 이것은 윤석열 정부 하에 한동훈 검찰이 기획한 거다. 쉽게 얘기해서 야당 탄압이다 이런 입장을 아직까지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의 그 주장을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전재석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내놓는 해명이 모두가 지금 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지나서 들통날 그럴 지금 해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몇천 원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것이 본인 기억으로 60억, 100억 이 정도 되는 데서 2천 몇백만 원이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뭐 몇천 원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확인을 해보고 본인이 기억을 못 하겠으면은 확인을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다든지 이렇게 정치인이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정말 저렇게 왜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지난번 한동훈 장관 그 인사청문회 때 김남국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밤새워서 준비했다 그랬어요. 인사청문회를. 밤새워서 도대체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코인 거래를 밤새도록 하다가 이모 교수라고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모 교수라고 처음에 했을 땐 저는 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실수 때문에 이렇게 정치인이 공격받는 것이 약간 또 안타까운 측면도 있었어요. 물론 그게 부적절한 말이었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코인 거래가 드러나고 난 상황에서 보니까 그때 그 밤새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강한 의심이 들고 그때 그 실수가 그냥 실수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민성기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이런 주장에 대한 답변을 내놨어요. 자기가 몰래 코인하다 걸린 게 왜 내 작품이라고 하냐 이런 항변인데 자 김남국 의원의 태도를 보면 아직까지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직장인이 잠시 주식 투자하다 걸린 걸 갖고 뭐 이런 거 갖고 그러냐 이런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네. 그걸 해명할 방법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으로서 그 기대기 쉬운 그런 변명거리가 이게 정치 기획 수사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거기에만 기대다 보니까 지금 해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내놓은 그 몇천 원에 불과하다라는 해명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게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몇천 원에 해당하는 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상임위원 전체 회의나 인사청문회 할 때 코인 거래한다는 건 그건 거의 코인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도 민주당 안에서도 온도차가 큰 것 같습니다. 반성의 목소리도 나오는 반면에 친명계나 철험회에선 김 의원 지키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같은 철험회 황운하 의원의 입장 한번 보고 갈까요? 자, 황운하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인데 자, 검찰이 사냥감을 정한 후 게임하듯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특정 언론과 협잡해서 프레임 짜서 한 사람을 공격하면 그 대상은 패가망신을 피할 방도가 없다.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언론이 조선일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자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재수 의원님도 김남국 의원을 향한 이런 철험의 태도에 혹시 동의하시나요? 일단 당내 소수 의견이고요. 뭐 개인 친분 때문에 좀 이렇게 옹호를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은 제가 뭐 10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과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분노라든지 또는 실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렇게 옹호를 해주는 것이 김남국 의원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물론 검사 출신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가가지고 전 정부 수사라든지 야당에 대한 수사라든지 또는 집권 세력에 대한 수사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수사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과연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좀 변해주고 대변해주고 옹호해주려고 했던 이야기들이 김남국 의원에게는 칼이 돼서 날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형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분들도 김남국 의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강한 비판적 입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 황운하 의원처럼 이렇게 철험의 소속 의원 같은 분들은 일단 옹호에 나서고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도 정세 판단을 못하는 게 아닐 텐데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솔직히 저 철험의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생각이 그러신 것 같기도 해요. 원래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확신하고 검찰 있다? 탓이고 모든 것이 다 정치적인 공세고 검찰이 정치권과 협잡을 해가지고 공격하고 있고 그렇게 진짜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모든 부분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그것도 평소시에도. 이거 뭐 어느 정도에 해야죠. 예. 그 모든 사안을 다 거기다가 갖다 붙이면 만사형통이라고 했는데 만사형 다 검찰로 통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정치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검찰 탓이고 검사 탓이고. 저는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의 이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본인이 해명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투자의 행태 자체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10억 원이 주식 판돈이 10억 원 생겼다 하죠. 9억 8천인가. 그거를 코인에 특정 코인에 몽땅 다 지금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보통 사람의 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큰 의심을 합니다. 내부 거래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고서야 주식 판 전량의 돈을 몽땅 다 특정한 주식에다가 쏟아부어 넣었겠느냐 이런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해 충돌 부분,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직무 충실성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김남국 의원 또는 지금 철험회에서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민성기 의원 이런 상황에 한 언론사 보다 보면 김남국 의원한테 이 지지자들이 응원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일일이 답장을 보내고 있대요. 억울함을 해소하고 돌아가겠다. 뭐 이런 답장을 보내고 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뭐 아직도 김남국 의원이 소위 팬덤 정치에 취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강성 지지층들이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그 야당 의원으로서 투쟁해 온 것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응원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목소리는 크지만 그게 대다수의 국민을 그 정서나 의견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팬덤 정치 아직도 취해서 그런 글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과 같은 사안은 팩트로서 서로 얘기하고 해명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 팬덤 정치에 기대서 소위 몇몇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믿어준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대안적인 진실을 만들어서 그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를 지지해주는 소수의 인원만 똘똘 뭉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정치인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당에대도 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도 듣고 가겠습니다. 정치의 기본인 도덕성까지 부정하는 비상식의 극치입니다. 김남국 의원도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탈당 다음 날인 어제 곧바로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거짓말 퍼레이드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의 사전에는 반성이라는 단어가 아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반성하고 고치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서니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입니다. 네, 박형수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도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는 태도를 지적을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뭐 좀 아까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라면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모두가 지금 김남국 의원의 저 해명 또는 철험회의 옹호를 아마 지지하는 분은 아주 극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소수의 사람들의 기대에서 정치를 하겠다. 지금 우리 논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팬덤 정치에 기대서 팬덤에 기대서 정치를 하겠다. 이건 대단히 옳지 못한 태도고 우리 정치를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지만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죠. 자, 그런데 진상조사의 관건, 꼭 필요한 조건이 김 의원의 성실한 협조죠. 그런데 아쉬움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중에 거래한 적이 있었느냐고 확인을 했을 때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아마 질의를 끝나고 소회의실이나 화장실에 나와서 했다고 했을 때 저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건 재산 증식이라는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탈당의 변에서 당의 부담을 적게 주게 하기 위해서라는 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들하고 연락을 해서 잘 협조해서 진상에서 팩트가 되는 것들을 밝혀줘야 될 겁니다. 네. 유튜브 방송에 나간 걸로 봤을 때 네. 그 방송은 본인의 주장과 진술을 위한 것입니다. 네.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네. 그렇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그런 보입니다. 부분은 실망스럽다. 네, 민성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계속 탈당을 했지만 계속하겠다는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사, 이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뭐 대단히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탈당하기 전에도 자료 요청하면 다 주지 않았는데 탈당을 했는데 당 조사위원회에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는데 제대로 낼지 뭐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이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해서 또 그 자료 요청하면 못 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 대목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 김남국 의원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사를 중단하거나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 결의한 지 지금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일부 보도에서 나오듯이 뭐 조사 중단할 수 있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난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 중에 일부가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조사 요청에 자료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고 그럴 경우에 아예 복당을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복당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강경한 방침을 내놔야 된다. 그런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조금 전 2시부터 국회에서는 국회 윤리특위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만나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 관련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자, 전재수 의원님, 지난 일요일에 열렸던 쇄신 의총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참석하셨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대다수 의원들이 이른바 국민의힘이 이미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걸 했으니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다면서요? 실제로 그랬습니까? 네, 실제 대다수 의원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했죠. 그리고 그러한 주장의 근거는 이미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수준에서 민주당이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대응 방식이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국민들로부터 오해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당의 최소한의 조치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대한 제소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대다수 의원총회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종 결의문에는 그 내용이 쏙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저희들이 보통 이제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 무슨 어떤 결의문의 형식이라든지 또는 내용과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형식이라면 의원총회가 끝이 나기 전에 원내대표가 나오셔가지고 내용을 쭉 정리하고 그동안 이런 내용이 나왔고 이런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겠다라고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원내대표에게 위임해달라 이럽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제 위임을 했고 그리고 문구를 작성하는데 한 4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40분.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아마 윤리위원회 제소건이 이제 빠진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원내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진상조사단이 추가 진상조사를 하게끔 돼 있고 추후 좀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윤리위원회 제소 그 내용을 뺐다라고 어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어제 오늘까지 당내에 많은 이제 지금 논란이 있고 또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견들을 제시를 하는 의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원내 지도부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박형수 의원님. 오늘자 경향신문이 일면 톱으로 단독 기사를 쓴 거 보셨습니까? 무슨? 네. 윤리위원회 제소를 결의문에 넣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막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잘 아시다시피 경향신문은 진보적 색채가 강한 신문입니다. 조선일보가 아니에요. 자,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입김이 윤리위원회 제소를 좀 막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있는 상황이죠. 저희들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남국 의원 철험의 소속이고 또 이재명 대표의 또 대학도 후배고 또 지난번 대선에서도 아주 밀착해서 수행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을 감싸주는 차원에서 탈당도 권유했고 탈당하면 더 이상 조사가 안 나는 걸로 조사를 진행시키지 않는 걸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부분도 윤리위원 제소 부분도 빼는 걸로 이렇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 P2에 대해서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 리는 없고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거기도 관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한간에는 그 권유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도 혹시 투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형편이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을 그 윤리위원 제소한 부분을 뺐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전재수 의원님, 이 당내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돈봉투 의혹부터 이번 김남국 의원의 고인 사태까지 너무 좀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저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예. 어떤 입장이신가요? 뭐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예, 있고요. 그리고 이 당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강력한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연이어서 터진 것이거든요. 근데 지도부가 이게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그러면 그 당대표, 당 지도부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내에서 나와야 이게 무슨 뭐 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무거우면서도 뜨거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원내 지도부 또 당 지도부가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여러 의원들의 의견 제시에 대해서 저는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원총회 결의문에도 저희가 윤리기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윤리 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보완해야 될 혁신 사항이 있다면 혁신위원회를 설치해서 하겠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5월 안에 지금 5월 달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는데 5월 안에 말하자면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그냥 뉴스만 떠들썩하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투명한 재산 공개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익에 헌신해야지 사익에 헌신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지향하자라는 측면에서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이 코인을 넣기로 했고 가상자산을 넣기로 했고 뿐만 아니라 2021년도 LH 부동산 투기 사건이 터졌을 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가 서약서 제출하고 동의서 제출해가지고 가상자산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 5월 안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흔들리는 리더십에 대한
보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민성기 의원 지난 8일이죠.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날인데, 자 지금 국회 윤리특위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만나서 첫 협의를 갖는 거 아닙니까? 국회법상으로 지금 윤리특위에 제소가 되면 자, 징계 수위 또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국회 윤리위원회가 이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징계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해서 전체회의로 넘기는 그런 절차를 거쳐왔던 게 그동안의 통례였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크게 보면 4가지인데 그 공개회의에서 경고하는 방안, 그리고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 이렇게 4가지입니다. 네. 지금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뭐 여야 모두 징계를 얘기할 때 지금 제명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도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다시 본회의로 징계안이 넘어와서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2의 그 동의를 얻어야지 이제 제명까지 가능해집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지금 국회 윤리특위가 12명으로 구성돼 있고 여야가 6대 6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6, 민주당 6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장은 변재일 의원,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정을 진행시킬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여야 모두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을 제소한 상태고 민주당도 우리 전 의원님 말씀대로 그 윤리위에서 김남국 의원을 징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굉장히 속도를 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 윤리특위라는 게 생긴 이래로 현직 의원을 제명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현재까지 제명 그렇죠. 의결을 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위에서 제명 의결을 한 적은 18대, 19대 때 한 네. 번씩 있었는데 네. 한 번은 의원이 그 국회에서 그 제명 표결하기 전에 본인이 그냥 사퇴해 버렸고, 네. 한 번은 그 강용석 의원 때 네. 강용석 의원은 그 3분의 2 표를 얻지 못해가지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제명은 안 됐고 대신 나중에 30일 네. 출석 정지로 징계안이 변경이 돼서 국회를 통과한 적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엔 어떤 결정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국회의원과 보좌진까지 이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정의당도 양당을 향해서 전수조사 즉각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또 김남국 의원은 더 이상 당내 진상조사나 징계로 수습될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국회 윤리 소집을 요구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합니다. 국회가 일벌백계해서 국회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는 정치인의 직업 윤리를 확고히 세우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양당이 서로 삿대질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정의당이 제안한 가상자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네, 저 박경수 의원님, 정의당에서 오늘 국회의원 전수조사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단 말이에요. 개인정보를 써라 이렇게 동의를 해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 국회의원 상대로 하는 것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 마치 김남국 의원의 지금 이 의혹에 대한 물타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수조사하는 건 100% 동의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윤리위 제소라든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가상자산을 투자를 하고 또 직무 시간에 이런 걸 했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제명이다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진다면은 그 다음에 국회의원 300명을 전수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예외 없이 그 기준에 따라 처리를 하자. 이것이 오히려 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수조사하는 거 100% 동의하지만은 그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좀 이따가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 입장은 전수조사를 당장 하자라는 입장인 지금 거죠. 당장 하자는 겁니다. 네.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고요. 자, 지금 김남국 의원은 이미 정치 도의적 영역을 떠나가지고 검찰의 강제 수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말하자면 정치 도의적 영역에서 형사사법적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죠. 자, 검찰이 강제 수사할 겁니다. 철저하게 할 겁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거래 내역, 매매 내역 싹 다 나옵니다. 디지털은 전부 흔적이 남습니다. 거기 맡기고. 자, 그럼 국회의원은 뭐 할 거냐? 바로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야, 이게 지금 가상자산, 이게 지금 뭐 생각지도 못한 것이 터져 나왔는데 과연 나머지 299명의 국회의원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문제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개인 정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권익위원회에 넘겨서 그다음에 만에 하나 내가 이게 협조하지 않고 또 거짓말로 권익위원회 조사를 회피했다면 의원직을 걸겠다라는 서약서까지 제출을 해서 2021년도 마침 전례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거래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적 기관이 공적 역할을 통해 가지고 규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국회가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당장, 내일 당장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사안이 터질 때마다 여야 모두 하자고 그랬다가 과거를 보면 좀 흐지부지 됐던 적도 없지 않았죠. 이번엔 그러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